네, 반갑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통번역을 뭐 보통 이제 붙여서 부르지만 통역과 번역은 결이 다른 것 같다. 근데 자기한테는 통역이 더 맞는지 번역이 더 맞는지 고민 중이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드린 답변이 고민하지 마세요. 였어요. 왜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막 일을 시작하려는 상황에서 자기 성향에 맞춘다는 건 그만큼 바운더리가 좁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클 사람인지를 모르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도전을 하면서 자신이, 나 이런 것도 가능한 사람이었구나.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도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의 바운드를 넓혀가야 되죠. 우리 요즘에 MBTI를 굉장히 신성시해요. 근데 저는 MBTI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본질적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MBTI가 결과가 달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자기 성질대로 해요. 성격대로. 그 일에 맞는 자기 역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죠. 혈액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A형, B형 뭐 이런 혈액형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일에 할 때는 그 일에 맞는 형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push your boundary, 바운드를 넓혀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도전을 통해서 자기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을 자기가 발견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소극적으로 하면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네, 또 그런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챌린지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열정과 긍정을 가지고. 네. 또 오늘 여러분 그 푸시 열 바운더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영문 관찰하겠습니다. 포드사가 전기차 수요가 부진해서 인원 감축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 구조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포드사가 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제목에서는 to를 많이 써요. will의 의미예요. fold to 드랍하면 포드사가 어, 그 감축할 거다. 이런 감축의 표현을 해놨고 물론 우리가 감축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표현이 reduce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또 번역하려면 감축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드랍도 외워놓고 컷도 외워놓고 그다음에 최대 1000개의 일자리, jobs도 나오고 포지션도 또 외워놓으면 좋겠죠? 일자리, 독일 공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유럽에서 부진하다 이거예요. 부진하다. 이런 대륙, 유럽, 아시아는 대륙엔 덜을 쓰지 않습니다. 미들 이스트는 덜을 쓰죠. 거긴 중동이 대륙이 아니니까. 이런 것도 평소에 영문에서 관찰을 해둬야 오류가 줄어들죠. 또 마찬가지예요. 수요라는 거, 수요 공급 이거 다 불가산 명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붙이죠. 여기도 보면은 디맨드가 안 붙었고 여기 밑에도 보시면 디맨드에 아무것도 안 붙었죠. 그리고 뭐에 대한 수요? 이거 많이 틀려요. for 뭐에 대한이니까 언어로 하기 쉬운데 for를 쓴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수요도 그러니까 뭐 demand exceeds supply 이거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아무것도 안 쓰죠. 근데 여러분이 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죠. demand도 보실 수 있고 supplies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예요? demand는 요구하는 거예요. requirement 같은 거. 요구사항. 뭐 쉽게는 needs라고 할 수도 있죠. needs 같은 거. 그다음에 supplies는 구호 물자 같은 거예요. 물자. 구호 물자 아시죠? relief supplies. 재난시 구호물자. 구호물자 하니까 생각나는 제가 9.11 때 뉴욕에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허드슨 강변에 맥시프트가 차려지더니 거기에 그 이제 뭐 상담사들, 변호사들, 막 자원봉사들 상주 들어오고 그 막 구호물자 필요한 것들 당장 그런 게 막 쏟아져서 아 이게 정말 컨트리 빅 브라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아,
그래서 대국대국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가, 이거 이제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독일의 콜론에 있는 전기차 공장인데 독일애를 또 인을 쓰는 게 아니라 코모만 쓰는 것도 보시고요. 지방, 커머, 나라. 그 다음에 이 배터리 파워드 카rs나 일렉트릭 카rs나 일렉트릭 vehicles 이거 다 전기차 말하는 거예요. 근데 cars하고 vehicles의 차이점이 뭐냐면 car은 우리가 말하는 그 소형차죠. vehicles는 탈 수 있는 걸 다 말해요. 그러니까 수레 뭐 그런 그다음에 뭐 비행기, 선박 이런 걸 다 vehicles라고 합니다. vehicle. 그다음에 그 여기 대한 예상된 수요보다 더 낮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더 낮은 예상보다 더 낮은 수요 때문인데 우리말로는 수요가 부진해서 이렇게 주어 동사로 나갈 때 뒤집어 가지고 부진한 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조 차이죠. 수요가 우리말은 주어 동사처럼 이렇게 나가는데 영어로는 부진한 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러한 앞에 나온 인력 감소인데 굳이 안 써도 더 plan, 더 move 이런 거 써도 사실은 가능하죠. 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실행될 거다. 이 자발적 퇴사하고 희망 퇴직 통해서 자발적 퇴사도 외워놓지 않으면 힘들어요 하기가 뭐 퀴즈 잡인데 그걸 한 단어 departure 우리가 그 departure를 갖다가 출발로 암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밑에 또 몇 가지 예문을 통해서 다른 의미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와 희망퇴직. 이 바이아웃이라는 게 퇴직만 있는 건 아니에요. 희망퇴직만. 뭘 사는 거 있죠. 인수하는 거 그것도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voluntary departures 이거는 이제 자발적 퇴사를 말하는 거고 buyout은 희망퇴직이죠. 희망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보상을 하겠죠. 희망 뭐몇 개월치 월급을 준다든가 이런 거. severance package는 강압적, 강제적 퇴사예요. 이럴 때 이제 퇴직금 같은 걸 주고 redundancy는 그 어떤 생산 라인과 생산 라인이 중복되면 거기서 중복되는 일자들을 해고시킬 수밖에 없죠. 이것도 강압적 퇴사예요. 거기서 이제 그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러한 그 잡 리덕션은 이러한 것에 그, 뭐, 연장선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연장선이다. 구조조정. 구조조정은 어를 쓴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2024년 11월에 발표됐던 뭐였냐면, 포드사의 인력이 정말 workforce, 인력을 4천 일자리를 줄이는 거죠. 유럽과 영국은 덜을 붙이죠. 그중에서 독일에서 2,900 일자리를 감축한다. 이런 그 내용이었죠. 그다음 여기인데, 포드사를 다시 나올 땐 더 컴퍼니라고 하고, 또 나올 때는 우리가 또 뭐라고 할까 하면 고민하지 말고, 이거를 좀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포드사가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발적 퇴사를 통해서 감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그 인원 감축은 자발적 퇴사로 될 것이다라고만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생산량을 확인하고 생산량을 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거죠. 수요에 맞게 그게 투죠, adjust. 수요에 맞게 조절. 유럽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예상보다 작고 해서 이제 공장의 생산을 1교대 체제에서 2교대 체제로 바꾸는 걸 시프트라고 하는 거죠. 1교대 체제. 그다음에 성명서를 통해서 그게 이제 인이라는 거.
통해가 수로가 아니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유럽 시장의 15.6%를 차지했다를 이런 단어로 쓰고 있죠. 자, 유럽 시장은 덜을 꼭 붙여야 되죠. 마켓이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됐고 이제 성장이 둔화되어서 뭐 때문이냐면 독일에서는 그 구매 시 주는 지원금을 우리가 철회 이렇게 하는데 이게 폐지다 이런 얘기죠. 폐지. withdrawal. 이것도 뭐 withdrawal도 이럴 땐 폐지지만 그 미국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다고 하죠. 그럴 때도 또 이 단어를 씁니다. 음. 그다음에 포드사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네, departure를 보면 출발인데 어, 여기서는 뭐예요? 회사에, 이거 다 퇴사죠, 퇴사. 왜 퇴사가 지난주에 발표됐다, 퇴사. 그다음에, 이건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이 새 정책이, 전통적인이 아니고 이럴 땐 지금까지의, 뭐, 기존의 이런 거죠. 교육 방식과 mark a departure from. 확연히 다르다 이런 거예요. 확연히 다르다. different인데, 그죠? 이렇게 쓰기 어렵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최근의 영화가 전 작품, 전 코미디보다 하고, major. 이거는 정말 확연히 다르다네요. 확연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확연히를 major로 썼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죠. 동사를 mark를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확연히 다르면 mark a departure 또는 mark a major departure from 이걸 꼭 암기하시면 좋겠죠. 네, 오늘도 또 바운드를 좀 넓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